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뇌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연결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하던데 이 뇌의 놀라운 적응 능력, 이걸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의 오늘 목표는 이 복잡한 과정,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배우고 기억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딱 뽑아서 이해하고 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당신이 뭔가를 배울 때마다 뇌 회로가 진짜로 물리적으로 막 재배선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간단해요. 함께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는 함께 연결된다. 뭐랄까, 자주 쓰는 길은 넓어지고 튼튼해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햅 이론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연결 강도가 변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연결이 강해지는 거, 장기 강화, LTP라고 부르고요. LTP, 다른 하나는 반대로 약해지는 거, 장기 약화, LTD입니다. 약화, LTD. 네, 이 두 가지가 바로 당신의 악습, 기억,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특정 뇌 질환의 아주 중심에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그 강화, LTP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게 새로운 걸 배우거나 기억을 이렇게 딱 붙잡아 두는데 필수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끼의 해마에서 처음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도대체 세포 수준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아, 이게 상당히 정교한 과정인데요. 신경세포들이 아주 활발하게, 그러니까 고빈도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요. 네. 신호를 보내는 쪽 뉴런에서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전달 물질, 일종의 메신저죠. 이걸 많이 내보내요. 글루타메이트요? 네, 그게 이제 신호를 받는 쪽 세포 표면에 있는 AMPA 수용체라는 안테나에 딱 붙어요. 그럼 그 세포가 흥분 상태가 되는 거죠. 탈분극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흥분시키는군요. 그 다음은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메커니즘이 나옵니다. NMDA 수용체라는 아주 특별한 문지기가 있어요. NMDA 수용체. 네, 얘는 평소에는 마그네슘 이온이 딱 맞고 있어서 잘 안 열려요.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만 활짝 열립니다. 두 가지 조건이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글루타메이트 메신저가 와서 붙어야 하고요. 둘째는 신호를 받는 세포가 이미 충분히 흥분 상태, 즉 탈분극 상태여야만 해요. 아, 그러니까 글루타메이트가 와도 세포가 조용하면 안 열리고 세포가 흥분해도 글루타메이트가 없으면 안 열리고 둘 다 있어야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마치 열쇠 두 개가 동시에 필요한 자물쇠 같은 거죠. 신호 보내는 뉴런의 활성, 글루타메이트과 받는 뉴런의 활성, 탈분극, 이 두 개가 동시에, 이게 바로 함께 활성화되면 함께 연결된다는 그 햅 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와, 정말 절묘하네요. 그래서 그 문이 열리면요? 그 문이 열리면 칼슘, Ca2 플러스 이온이 세포 안으로 확 쏟아져 들어옵니다. 칼슘이 들어오는군요. 네, 이 칼슘이 결정적인 신호탄이 돼요. 세포 안에서 이 연결은 중요하구나, 강화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러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요. 결국에는 더 많은 AMPA 안테나를 세포 표면으로 끄집어내서 배치하고 또 기존에 있던 AMPA 안테나의 성능도 더 좋게 만듭니다. 아, 안테나를 더 많이 세우고 성능도 개선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같은 글루타메이트 신호가 와도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게 되는, 즉 강화된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LTP의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반대로 연결을 약하게 만드는 LTD는 왜 필요한 건가요? 모든 연결이 계속 강해지기만 하면 뭔가 뇌가 과부하 걸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LTD는 불필요하거나 좀 오래된 연결을 정리하는 역할을 해요. 정리요? 네. 그리고 기억을 좀 더 명확하게 다듬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죠. 컴퓨터 파일 정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이건 보통 덜 활발한 신호, 즉 저빈도 자극에 의해서 시작되고요. 메커니즘은 LTP와는 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반대 방향이라면? 주로 AMPA 안테나를 세포 표면에서 다시 안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내재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시냅스의 반응 효율을 떨어뜨리는 거죠. 연결의 볼륨을 좀 낮추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제공된 자료의 LTD의 분자적 세부 메커니즘은 LTP만큼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핵심은 정리와 조율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화학 신호 강도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연결 부위의 물리적인 모양, 구조까지 바꾼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수상돌기 가시라는 게 언급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LTP가 일어나면요, 신경신호를 수신하는 그 작은 돌기들, 그러니까 수상돌기 가시라고 부르는 구조물의 모양이 실제로 변합니다. 모양이 변한다고요? 어떻게 변하죠? 네, 예를 들면 그 가시의 머리 부분이 더 커지거나 목 부분이 짧아지는 식으로 형태가 바뀌어요. 몇 분 안에 관찰될 정도로 꽤 빠르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오, 신기하네요. 심지어 아예 새로운 가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걸 스피노제네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단순히 신호 전달 효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연결 자체를 물리적으로 더 안정화시키고 칼슘 신호 같은 걸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장기 기억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는 거죠. 와, 그럼 뇌가 경험에 맞춰서 스스로를 정말 리모델링하는 거네요? 그렇죠. 화학적인 변화뿐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까지 동반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당신에게 왜 중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바로 당신의 학습 능력, 기억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이 정교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여기서 이제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병과의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알츠하이머병이요? 네, 알츠하이머병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시냅스 가소성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LTP, 즉 연결 강화는 잘 안 일어나게 억제되고요. 반대로 LTD, 연결 약화는 오히려 더 촉진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 강화는 안 되고 약화는 더 잘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는 어려워지고 심지어 기존에 있던 연결마저 얕아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이게 기억력 감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원인이 뭔가요? 여러 연구에서 뇌 속에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덩어리가 있거든요. 이게 이런 시냅스 기능 이상, 특히 LTP 억제와 LTD 촉진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질환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에는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시냅스를 만들고 또 불필요한 걸 제거하는 일종의 가지치기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고요. 아, 발달 과정에서의 문제? 네. 그리고 조현병이나 다른 여러 신경정신 질환에서도 이 시냅스 가소성의 이상이 관찰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게 뇌기능 전반에 걸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냅스 가소성, 즉 뇌가 어떻게 경험에 따라 연결을 바꾸는지, 특히 LTP라는 강화 메커니즘과 LTD라는 약화 메커니즘을 통해 학습하고 기억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네. 글루타메이트, 칼슘 이온, 그리고 그 중요한 문지기 역할을 했던 AMPA와 NMDA 수용체 같은 분자들의 정교한 상호작용, 거기에 더해서 수상돌기 가시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이게 다 핵심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섬세한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면 알츠하이머병 같은 심각한 질병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은 뭘까요? 우리의 뇌의 연결이라는 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경험에 따라서 끊임없이 강화되고 또 약화되면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뇌신경회로의 물리적인 구조와 그 효율성을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우리의 노력이 실제로 뇌를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이네요. 네.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뇌를 계속해서 조각해 나가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